안녕하세요. 오늘이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해 5도 접경지역의 중요성입니다. 서해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 중에 도서 전략상의 위치, 북방 한계선의 설정과 법정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해 접경지역 도서 전략상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국토방위 군사 전략적 면에서는 서해 해상에서의 북한 군사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서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수도권과 서해 지역에서의 도서, 연안방어에 중대한 역할 수행과 서해 관문인 인천항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는 해상의 최단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향후 남북협력으로 공동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환황의 경제권 차원에서는 북한의 평양 남포권, 우리의 수도권, 중국의 청도, 천진 등 황해 연안 경제특구 지역과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북방 한계선의 설정과 법정 성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휴전협정과 북방 한계선의 설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해 5도가 외관상으로는 북한 영역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국의 관할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그 지위는 변경된 바 없었습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 있기에 그 관할권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상은 유엔군이 한반도 주변 수역 전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군사 접촉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해상 군사 분계선을 획정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영해의 범위는 유엔군은 3해리를 주장하고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함으로써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 휴전협정 규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서해 5도로부터 북쪽으로 북한 점령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에 해당하는 NLL을 설정하고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나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휴전협정의 해석상 서해 5도는 독자적인 영해를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국제해양법의 발전 추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에 연접한 일정 범위의 해역을 영해로 하고 영해에서는 당해 연안국의 영해 주권이 행사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1953년 NLL이 설정된 후 1973년까지 20년간 남북 간의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역할을 하였지만 1973년에 북한 경비정들이 약 43차례에 걸쳐 대거 월선 침범한 이른바 서해 사태가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수석대표 김풍섭 소장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등에 출입하려면 북한 당국에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74년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북한은 우리가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했다는 등 선전 공세를 계속하였고 유엔군은 반박하고 북한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1991년에 채택되고 1992년 평양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된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상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존재하는 바,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서해에서는 NLL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반면, 북한은 서해 5도 주변수역 관할권 주장과 비합법적인 유령선이라는 1973년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해 5도 주변수역에 관한 북한의 관할권 주장은 1992년에 채택된 남북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다시 제기되었으나 남북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북기본합의서나 부속합의서들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한 채 사물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래에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NLL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역할은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NLL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2004년에 설악산에서 개최되어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남북간 간의 해상 경계선이란 NLL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북한이 동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NLL에 대한 북한의 무력 침입은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본격적으로 침범한 것은 체코제 스틱스 미사일을 탑재한 소련제 미사일 고속정 5사 호마를 도입해 해군력이 우리보다 앞서게 된 1973년경이며 두 달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침범하였습니다. 1999년 제1차 서해 교전이 발발하여 북한 해군 의뢰정 한 척이 격침되는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른바 북한은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북한은 2000년 이른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는 바, 이는 1974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서해 5도 주변수역 관할권 주장과 일관된 것으로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위이며 유엔군의 NLL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적 계략에 기초한 상투적 전술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합의사항을 NLL의 무력화, 서해 5도 주변수역에 대한 새로운 분쟁 수역화, NLL을 무시한 새로운 해양경계협상 분위기 유도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해 접경지역의 이모저모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서해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 중에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